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찔끔찔끔이지만요. 코스피 계속 상승 중입니다. 4흘째 상승 중인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떠받쳤고 개인만이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7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830선에 안착했습니다. 백악관이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간극이 여전히 넓다라는 언급 등이 상승폭을 제한시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지수 등락이 크진 않았지만 개별 종목들의 변화폭이 확대되는 경향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계좌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숲보단 나무를 보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어떤 나무가 우리에게 실한 열매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주목해야 할 테마 선배법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계좌에 히든카드가 되어줄 강력한 승부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히든카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서 정답 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수익은 물론 선물도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4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은요.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적으로 그래도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이 지수 오름세에 대해서 예측해 주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도 분석 도와주시죠. 시장은 어쨌든 계속 좋았습니다. 지난달하고 이제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막 5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주변에 미국 대선 때문에 빠진다, 또 뭐 때문에 빠진다, 실적 때문에 빠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한테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 대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지만 미국의 만약에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간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분야가 다 좋고 나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분위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는 이제 우상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좋을 때 우리나라가 좀 쉬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은 저는 상승 탄력이 크다라고 보는 주장을 계속해서 저는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나쁜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잘 버티고 있었으면 오히려 더 나빴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얘기가 있기 전에 먼저 조정을 받아주고 또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충격들을 흡수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대선이나 그런 미국의 실적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좀 받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절망적인 작년 3월 달 같은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자, 일단 주가를 한번 볼 텐데 우리 지수 상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항상 이 증시가 한번 방향을 하락으로 타면은 한 번에 그냥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씩을 끌어버리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쳐가지고 팔고 나면은 반등 나오고 한 5일 동안 빠지니까 이거 안 가는구나. 팔고 나면 반등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악재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얼마나 좀 저평가 수준에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또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보셨겠지만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 5위 안에 든다.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순위를 매겨보니까 현대차가 또 5위 정도 들어간다라는 그런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만 더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풍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 먼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님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 또는 테마를 먼저 읽고 예측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보셨습니까? 어제 함부로 지수 상방받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 이제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시장을 상방을 본다라고 말하자마자 시장이 빠져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신사임당이 이제 잘 못 맞추나라고 하셨는데 이제 막판에 시장이 올라오고 네. 그다음 오늘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제 승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지간하면 800포인트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지지를 받았습니다. 80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제 오늘 이어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상승 도약으로 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미국 부양책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신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확진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대형주들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에는 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소비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증시가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미증시나 국내 증시가 장중에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어도 뭐 종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봉 사항으로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것은 정책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 독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수급이 꺾여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 전환 포인트로 잡아가는 그런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뭐 지금 증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생각했었던 800포인트 근접하게 지지를 받아줬고 그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을 맞을 확률이 높고 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 수익 주는 종목들은 계속 수익을 챙겨 나가시고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저를 따라서 이 히든스탁 전문가님들을 따라서 좀 바닥주 위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10월 달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히든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먼저 읽어봤고요. 잠시 후 두 분의 새로운 승부수가 공개될 테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얼하고 또 맹렬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저희가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수익률 MVP 배지 제공하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이 전략 펼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승부수, 히든카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0.1%의 전략 차지로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정보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전략 대결, 수익률 대결, 더블 매치 시즌4. 럭키 세븐, 이제 단 7거래일 만에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요. 자리가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 수익률 순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지 종목들의 흐름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가 전략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넥스트아이 제시해 주시고 바로 상승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 종목이 또 자금 확보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제하고 오늘도 흐름이 꽤 좋았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급락도 나왔었는데, 요즘에 좀 흔히 말하는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거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오늘하고 어제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뭐 자회사 매각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그쪽, 지금 뉴스 나오는 게 시진핑 중국 주석의 어떤 뭐 조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부터 좀 슬슬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약간 거기에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개 방송에서 뭐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뭐 컬러레이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중국주들 컬러레이, 뭐 윙이푸드, 홍성그룹 이런 것들이 다 시세가 좀 나오면서 중국주의 좀 갈 때가 됐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아이 역시도 최근에 이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중국 시장에 지금 굉장히 유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유통 사업이랑
또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미용 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이랑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넥스타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2,5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계속 단타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최종 목적지는 2,500원으로 보고 있으니 그 구간까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넥스트 아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화장품 모멘텀까지 엎쳐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링크 제니시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전략 제시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쉬운 게 이제 목표가를 짧게 잡았으면은 뭐 거의 당일 시중 실현이 계속 될 수 있는 구간들인데, 뭐 저는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도 일단 좋았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도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링크 제네시스도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의 특징이 거의 다음날 급등이 좀 나오죠. 그래서 뭐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 아까 봤던 넥스트아이, 또 링크 제네시스 다 똑같이 단기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시세가 뭐 얼마나 났느냐라는 것보다도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뭐 축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죠. 지금 주가의 방향이 오늘 막 그냥 솟았다가 오늘이 고점이 돼서 앞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하는 분위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링크 제네시스 오늘 7,700원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가격 매수 범위로 잡아드린 그 밴드 안에 아직은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잡고 싶어서는데 못 잡으셨다면 7,700원 아래에 있는 구간이라면은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7,700원 이하에서 뭐 매수 가능한 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주가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헨즈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흐름, 그중에서도 이 정책 수혜주를 딱 주목해 주셨고요. 종목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모헨즈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죠.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방송 끝나고 고민했었던 종목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수산중공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사실은 월요일날 편입 안 하고 이제 오늘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아갔습니다. 네.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편입을 했었던 이제 BC월드 제약의 이런 이제 상승 전에 그런 이제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에 편입을 했었던 이 KM 제약 관련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생을 하고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추천을 할 예정이다라고 월요일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사실 날아가서 좀 아쉬웠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가 증시가 조금 흔들린다든지 수급적인 부분들이 부진할 때 좀 약진한 흐름이 나와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나온다. 그래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를 꼭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이 전 시즌 추천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산중공업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추천했었던 이제 이 고민했었던 종목이 모헨즈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 관련된 이슈 이제 과거에는 새만금 하면 움직였던 이제 대장주 역할했던 게 모헨즈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전일 이 모헨즈뿐만 아니라 뭐 디젠스라든지 새만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이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눌렸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즌이 들어가는 첫 달이었다면 홀딩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봉 상황으로 봤을 때 60선 구간, 그다음에 앞전에 매물대를 맞고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제 고점 추세와 저점 추세, 이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렴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이 온다라는 얘기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이 기업들을 이제 선정하는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까운 인근 기업들을 이제 이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과 정치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선택을 했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약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4,800원 이하에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가가 이제 좀 떠가지고 매수를 못 하셨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쉬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모엔즈 후속주 잡아가시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헨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제시했고요. 수산중공은 오늘 상한가 마감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보여주셨던 종목 바로 있죠. 서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 건설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사 이익으로서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수혜로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고민했던 섹터 중에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이제 철강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방송사에서 철강주를 많이 추천을 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는 패스를 했는데요. 일단 이 서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홀딩을 했었던 것은 위아래로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매수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려고 홀딩을 했었는데 오늘 상승했다가 눌리는 캔들이 이제 이런 유성형 캔들이 이제 출현을 하는 모습이 이제 쭉쭉쭉 나와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돼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면은 최악의 경우 1,400원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1,500원까지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면 떨어졌다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확률적인 계산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에 이제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후속적으로 뭐 상한가, 중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서한이라는 종목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수익 실현 이제 매수를 못해서 수익 실현을 못하셨다면 오늘 종목을 주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36%대의 수익률 챙겨갔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번 시즌이 종결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챙겨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추가 전략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전략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정답을 맞춰주세요. 종목당 3가지 힌트가 공개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서 이 종목이다 정답 생각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종목명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의 히든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화면으로 나갑니다. 예, 첫 번째 힌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 이게 이제 많이 차가지고 97% 찼다고 말씀해 그때 주셨죠. 98%까지 나왔었죠.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 소개드리고 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 달 말 시간으로는 27일에서 28일 정도에 오염수를 방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일본 스가 총리의 행보를 봤을 때는 거의 방류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예전에 멘트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벌써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우진이라는 종목도 그 내용으로 해서 다음날 발급됐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그 이외에도 이게 이제 영향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일본 불매운동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움직이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모나미 예를 들어서 이런. 그죠 모나미, 뭐 신성통상, 뭐 코데지 컴바인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이슈가 분명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좀 묻힐 가능성도 있지만 이 글로벌한 이슈 중에서는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져왔던 우진은 아니지만 요 업계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이다. 요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잘 추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또 조용히 후쿠시마 원전수, 그 오염수 관련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몇몇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힌트를 보면서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힌트를 만나봤는데요. 두 번째 힌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경계령. 저는 사실 두 번째 힌트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그 반사의 기대감을 둔 종목들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관련된 업종이 진짜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뭐 일본에서 오염수를 뿜어내면은 그걸 이제 분해하는 그런 이제 제염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 저는 뭐 더 갈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그거랑 좀 다르게 이제 수산물에 대한 관련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수산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영향이 있겠다 생각해서 준비한 종목이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제 수산물들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수산물들이 이제 일본의 어떤 오염된 그런 물고기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CJ 시푸드라든지 그런 수산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게 사실인데 그 기업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라고 해서 완전히 일본산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가? 전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수산주가 지금 잘 가는 거는 맞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제 일본산 이 수산물들을 수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산주들이 굉장히 좋지만 수산주가 아닌 또 다른 수혜주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수산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 수산주는 거네요. 많이 드렸지만 수산주는 아닙니다. 그럼 네. 방금 나왔던 화면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추리를 이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따른 이 반사의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두 번째 수산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어요. 수산주를 실컷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수산주가 아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섹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을 해서 굉장히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일단은 네. 수산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했을 때 수산물은 어차피 같은 바다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소비가 이런 이제 이런 다른 육류 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이 계산을 하고 이제 주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뭐 강한 파동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슈를 좀 기다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이슈를 기다리는 그런 거래량을 죽여놓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리브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가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닭고기 관련주 중에서 마니커는 동전주고 마니커 FNG를 본다면 이제 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앞전에 매물대가 좀 강한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니커 FNG 아니면 우리손 FNG를 좀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의 시선은 이제 또 육계 쪽으로 옮겨가 봅니다. 여러 종목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힌트를 조금 더 만나볼게요. 세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세 번째 힌트 살펴보니까요. 일본향 삼계탕 수출 급증, 한국식 치맥도 인기. 치킨 쪽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사이드 전문가님 추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육계 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혼란스럽게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찾아왔네요, 결국에는. 네, 요리조리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보니까 이제 수산물들은 어쨌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산물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안전한 쪽이 있다고 하면은 돼지고기 쪽은 또 이제 돼지열병이 얼마 전에 있다 보니까 또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닭고기가 지금은 가장 안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시장 그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제가 볼 때 뭐 K 치킨이라는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계탕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우리 문 대통령도 삼계탕을 유럽에 수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작년 대비 가장 많이 지금 성장한 나라라고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일본 쪽의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식 치맥이 되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요즘 그런 닭고기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아까 우리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이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추리를 하시면은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산주들은 이미 주가가 좀 떠 있어요. 저도 수산주를 봤을 때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단타를 하신다면 저는 수산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닭고기 관련주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더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닭고기를 가지고 왔고요. 이쪽에서 한번 추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추리 잘 하고 계신가요? 힌트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리하고 계시는지 문자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하림입니다. 혹은 마니커 FNG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적풍이 태풍이로다. 가자 상한가로 머투 마니커 FNG라고 정답이다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마니커 FNG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날개 없는 천사 적풍쌤 힘든 장에서도 나약한 멘탈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뭐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안 왔고요.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마니커 FNG가 좀 많은 모습입니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사임당 전문가 히든카드를 추리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예,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러한 모멘텀을 저격해서 또 수익률도 잘 내고 계신데요. 수산, 중공업 그 뒤를 이을 만한 종목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시죠? 오늘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이 이 리밋이 걸리면 사실 종목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순위로 이 순위로 욕심을 부릴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를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현실적이네요. 오늘 이제 저는 종목 고를 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장을 보니까. 근데 오늘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늘 포함해서 저에게 이제 주어진 종목은 3종목이 남았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좀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좀 이런 정책주들이 또 잘 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좀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물론 이제 고민을
하고 안 가지고 오는 종목이 이제 잘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늘 종목을 고르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게 정책, 뉴딜 정책도 결국에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이런 이제 정책 테마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날 이슈라든지 또 이슈를 앞두면서 움직임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다가 이제 또 핫한 감자였던 섹터들이 뭐 에이텍, 에이텍TN,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서현, 덕성, 뭐 한송네오텍, 그다음에 뭐 수산중공업 등등 이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이 마포포럼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뭐 남성이라든지 뭐 SAT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증시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일단은 이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나와줄 때 많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미 수많은 종목군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게요. 요즘 정말 시장의 지수보다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정책수의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 오늘 장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산중공업이 있었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 무엇일지 현재로선 광범위한데요. 좀 더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제2의 수산중공업 공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슈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 방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수산중공업을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오늘 상승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추천주는 수산중공업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전에 편입을 했었던 그런 이제 섹터들, 그다음에 이중 모멘텀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을 때 항상 종목군들이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뒷심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또 어떻게 보면 이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청하셨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종목보다는 당장의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이런 이제 정책주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내일의 일정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체크하셨을 때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어느 정도 좀 추리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요. 이쯤에서 적풍 전문가님의 도움 챙겨볼까요? 정책적인 부분이 뭐 워낙에 많아서 그렇죠. 넓은데. 만약에 인물을 정해주셨으면 제가 이제 토픽을 딱 정해드릴 수가 있는데 인물이 없어가지고 좀 힘든 게 사실이고요. 수산중업에 연결된 그분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후속주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제 마포포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포포럼이라는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각 야권의 이제 잠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일정별로 나와서 이제 연설하는 일정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내일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는 안철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승민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간에 좀 재료를 본다 하면은 아마도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진양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유명한데 오늘 좀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어요. 오늘 진양 산업 같은 경우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특별한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5% 이상 올라가면서 이런 재료들이 약간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진양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관련주로서 오늘 시세가 괜찮았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보락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좀 시세는 좀 떨어져 있지만 관련주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금양 같은 종목들도 사실 원조 잘 갔던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서 종목을 가져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정치인이나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추려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의 추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 번째 힌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안 알려주시려고 밤을 먹으신 건가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늘 힌트를 쉽게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네. 종목을 찾아보고 맞추는 재미가 있는데 네. 사실 앞전에 적풍 전문가님이 힌트를 거의 다 주셨습니다. 오.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못 하거든요. 제 입으로는 못 합니다. 일단 제 입으로 언급은 못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처럼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전에 갈까 말까라고 고민이 될 때가 이제 가장 잘 가는 시즌이거든요. 제가 9월 말부터 정치 테마주 10월 달에 강하게 간다.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다들 긴가민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에 두세 개 이상은 다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든스탁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던 그런 서한이라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전 시즌에 추천했었던 수선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아직도 갈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주를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정책주로 어느 정도 좀 마침표를 찍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뭐 남성이라든지 SAT 말씀드렸었는데, 그 마포포럼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점심시간에 상한가 갔습니다. 이런 이제 종목군들은 이슈가 받쳐줄 때 한 방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사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볍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내일 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아마 들으면 당장 아침 장이 열릴 때까지 눈 뜨고 기다리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2위에 올라오고 다음 주 1위를 향해 가시기 위한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세요. 문자짝으로 온 종목도 살펴보니까요. 오늘 좀 어렵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힌트 정리가 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려우신가 봐요. 종목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공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열어봅니다. 네, 오늘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마니커 FNG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많이 클 수 있도록 전략 챙겨주시죠. 네, 옛날에 그 광고 중에 그 닭고기는 마니커라는 그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종목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하면 일단 그거부터 찾으시는 게 마니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마니커보다도 이제 마니커에서 쪼개져 나온 마니커 FNG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보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산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만약에 이거 매매 잘못하면은 이제 단기 고점에 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을 보자고 해서 마니커 FNG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사임대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다른 이제 마니커는 실제 지금 동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좀 변동성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뭐 공개적으로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마니커 FNG를 가져오게 됐고요. FNG 이외에도 뭐 하림이나 뭐 다른 닭고기 관련주들도 제가 볼 때는 다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 이제 불과 한 달 전, 1년 전이었었죠. 작년 9월 달에 주가 6,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른 똑같은 닭고기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라서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별로 움직임은 없었어요. 아직 이제 선취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매수 단가는 지금 종가 대비해서 약간 위아래로 상단은 9,200원에서 8,500원 선으로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그 사이에서 움직일 때 잡아놓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11,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구간으로 전저점을 잡아드렸으니까 차트 잘 보시면서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품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마니커 FNG입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 범위 8,500원에서 9,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굉장히 기대감은 크지만 과연 딱 어떤 종목이다라고 고르기에는 어려운 오늘입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주신다면요? 왜냐하면 오늘 종목은 만약에 내일 바로 움직인다면 무조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와. 근데 이제 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네네. 비방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쓰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이 가이드 라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 한다라고 말했던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대신정보통신, 뭐 새우글로벌, 금양, 뭐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서현이와 뭐 서현, 덕성, 뭐 수산중공업 등등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실 줄 알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알고 들어가면 누구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불균형이 나와주면서 복불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발목이나 이 그 정강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구간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전에 계속 뭐 놓쳤다 어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즌 놓치면은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고점에서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왜 이 섹터를 골랐는지에 대한 이 사유와 그다음에 이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을 매매하실 거라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전략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힌트를 보고 또 많은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양하게 도착했는데요. 임당님의 종목 모베이스 같아요. 어지러운 시장에 믿음 가네요. 진양산업입니다. 서현탄메탈 그리고 진양산업 신사임당 전문가님 보락이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고려산업 신사임당님을 보라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보락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게 문자 주셨는데요. 잠시 후 신사임당 전문가님 히든 종목 공개되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 꼭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잘 챙겨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10시 신사임당 전문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10시부터 신사임당 전문가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저희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적풍 전문가와 함께 성공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